자, 제2절 고전학파입니다. 먼저 시대적병을 보게 되면 자,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계몽주의가 등장했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 붙어볼게요. 자, 그러면 18세기 이전에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절대 군주제였죠.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군주제였고 왕권 신수설이었죠. 신수설. 이게 뭐죠? 왕권은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6세, 그쵸? 또 이때는 죄형 전단주의가 지배하게 되었었는데, 이 죄형 전단주의는 뭔가요? 이 전자가 제멋대로 할 전자인데, 즉 권력자가 마음대로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집행한다는 거죠. 법에 의하지 않고 지멋대로 범죄를 규정하고 지멋대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전단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깨지죠. 이것이 시민혁명에 따라서 시민혁명에 의해서 이것이 깨지게 되고 계몽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계급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이 18세기 때 등장한 것이 계몽주의, 사회계약론, 천부인권론. 이 천부인권은 또 뭐예요? 이 왕권 신수설하고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쵸? 천부인권론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갖고 있는 권리, 그게 천부인권론이죠. 자유의지는 전 시간에 설명드렸고, 그쵸? 쾌락주의. 자, 여기서 쾌락주의 나오네요. 밑에 쾌락주의 동그라미 쳐보시고. 인간의 속성이 뭡니까? 인간의 속성이 기쁨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는 고통밖에 없다. 그래서 처벌밖에 없다는 거죠. 처벌 갖고 인간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자유의지를 비록 갖고 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범죄로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처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처벌은 신속하고 확실하고 엄중할수록 약발이 잘 먹힌다. 이렇게 보았죠. 신속성, 확실성, 엄중성 이것은 뒤에 배우는 베카리아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밑에 계약관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지, 자유의지를 강조했고 그 밑에 형법전, 그 다음에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쵸?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네 멋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려면 반드시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죠. 그리고 그 위에 사회는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왜 사회 계약으로 봤기 때문에요. 이러한 권리는 전담하는 국가기구에 위임될 수가 있다. 이것도 계약론의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기초 볼게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 자, 자유의지 동그라미, 공리주의 동그라미, 균형론 동그라미, 일반 예방 동그라미. 특별 예방 아닙니다. 특별 예방은 19세로 가야 돼요. 죄형 법정주의 법정 동그라미 찌시고 그 다음에 색깔 칠하세요. 자유의지는 전 시간에 배워서 알고요. 공리주의, 계산적이란 말이에요. 계산적.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공리적, 쾌락적이다. 그래서 기쁨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더하기 빼기를 해서 어떤 것이 이익에 남는지를 네가 알아서 계산해봐라 이겁니다. 범죄를 하는 것이 계산적 이익에 이윤이 남는지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 이윤에 남는지 네가 계산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균형론, 그 다음에 일반 예방 하면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일반인이죠. 일반인. 그 다음에 법정주의. 자, 근데 요 내용들 있잖아요. 요 1번부터 요 5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 학자들 나오잖아요. 베카리아 나오고요. 벤담 나오고요. 호이에르바하 나와요. 이 사람들이 18세기 사람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고전학파 하면 딱 베카리아, 벤담, 포이에르바는 딱 1순위로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고전학파 내용에 해당하는 자유의지, 공리주의, 균형론, 일반예방, 법정주의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을 19세기 내용으로 갖고 가면 안 돼요. 19세기 내용 있잖아요. 실증주의 내용. 그 실증주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다 틀려요. 문제집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학자들인 베카리아, 벤담, 포이에르바는 18세기 고전주의 학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 18세기 내용에 해당하는 자유의지, 공리주의, 균형론, 일반예방, 법정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또 19세기 학자들 나올 거예요. 19세기 가면 더 많은 학자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18세기 이 이론들과 연결시키면 또 틀려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사상적 전개. 이 고전학파의 내용들은 19세기에 이제 실증주의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실증주의가 등장하기 때까지 약 100년 동안 이것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19세기 실증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실증주의가 결국 실패를 가요. 그 또한 100년 갑니다. 100년 동안 가다가 결국 실패가 되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고전학파가 주장했던 내용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나게. 이 두 번째 점 체크하시고 이 고전학파 내용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1960년대 후반기부터 나타나게 돼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름을 신자를 추가한 겁니다. 신자, 새로운 신자입니다. 신고전학파라는 이름하에 다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억제이론, 경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일상생활이론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196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특히 요 신고전주의가 바로 뭐예요? 고전학파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공원론 봐두시고요. 비판론 묶으시고 봐두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외부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소질과 환경이죠. 자유의지만 중시하다 보니까 그쵸? 소질과 환경에 대한 고려를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점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실증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위에 것도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문제인데 동기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 그쵸? 원인을 사실적 탐구에 대한 탐구를 등한시하였다. 그리고 대책이 형벌밖에 없느냐 라고 해서 또 이것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확실한 처벌이 범죄를 억제한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충분치 않았다. 이러한 비판점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학자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카리아. 베카리아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전학파 내용들 그대로 나와 있죠.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균형론, 그쵸? 그 다음에 법정주의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여기 법정주의 관련해서 법관에게는 법 해석을 금지가 시키자. 3권 분립얘기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재량권 인정을 거부하고 법관은 법 해석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만드는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형벌의 정도는 약간 넘어서는 정도에 그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신속성, 확실성 여기 설명하고 있네요. 범죄가 일어난 후에 처벌이 신속하여 처벌과 범죄가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약발이 좋게 먹힌다는 것이고 기능 효과 면에서도 간격의 범죄와 처벌 사이의 시간적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확실하고 예외 없는 처벌이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장치는 처벌의 확실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예방주의 나오죠. 예방주의. 예방주의는 바로 일반 예방주의를 말합니다. 이거 안 했네요. 밑에 1번 체크하시고. 자, 이제 베카리아 벤담을 배울 텐데요. 이 고전학파가 중점을 둔 것은 범죄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였다? 여기 형벌제도와 법제도의 개혁이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기다가 색깔 칠하세요. 됐죠?
자, 이건 다 했어요. 이건 뭐 균형론이라든지 법정주의 이건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건너뛰고요. 그 다음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백가래가 주장하는 것 중에 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사형 폐지, 그다음에 고문 반대, 사면 반대, 배심원. 요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안 나와요. 뒤에 나와 있는 벤담이라든지 포이에르바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가래에서만 나오는 주장이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백가래는 사형을 폐지 이론자다. 고문 반대했고 사면 반대했고 배심원 제도를 주장했다. 이건 꼭 좀 알아두시라고요. 또 밑에 배심원 제도 관련해서 그 중에 절반은 피해자 계급에서 절반은 범죄자 계급에서 5대5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고 다음 페이지. 자, 벤담 볼게요. 중학교 사회책 나온 얘기죠. 최대 다수 세대 행복 동그라미 쳐보시고 역시 범죄 예방이 있으면 이 예방이 바로 일반 예방이란 말이죠.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 좀 봐두셔야 돼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악을 낳는 것, 즉 실제적 범죄자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상상적 관념 범죄와 구별된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색깔 해볼까요? 즉 벤담은 실제적 범죄와 관념적, 즉 상상적 범죄를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구별하였다. 이것은 벤담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서 요 실제적 범죄만이 진정한 범죄다. 진정한 범죄이고 이 관념적 범죄는 그것은 진정한 범죄가 아니라고 봤어요. 또 벤담이 주장한 내용 중에서 형벌의 개량화를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말 행복지수계산법 밑줄 그으시고 이것도 벤담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죄형균형론은 고전학파들이라면 누구나 주장했잖아요. 죄형균형론은. 근데 그 중에서 죄형균형론 설명하면서 채찍이론 설명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벤담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죄와 형벌은 비례해야 되는데 그 비유에서 채찍을 예를 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질하는 자의 근력과 밑줄 그으시고 범죄자에 대한 적개심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매질하게 되면 그 강도가 세잖아요. 그리고 저 범죄자에 대해서 내가 적개심이 있다고 하면 더 매질을 강하게 할 것이고 많이 할 것이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밑에 보시면 파놉티콘, 교정학 시간에 배웠죠? 최대 감시효과 효과, 파놉티콘이 뭔지는 인터넷 쳐보시면 나옵니다. 실제로는 건립이 되지 않았다. 국제형법이라는 용어를 썼고 범죄 피해자 구조의 필요성도 강조를 하였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벤담만이 주장했던 거 가볼까요? 여기 실제적 범죄와 관념적 범죄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행복지수 계산법, 채찍이 이론, 그 다음에 파놉티콘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이에르바하는 뭐 그다지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 심리강제서를 주장한 사람 포이에르바하,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 못했고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사람 포이에르바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존 하워드 가볼게요. 교정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사람 공부했죠. 근데 형사정책만 들으신 분들은 공부 안 했을 텐데 중요한 사람입니다. 감옥개량운동의 선구자다. 그 책 이름 감옥상태론에서 다음과 같이 감옥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 좀 봐두셔야 돼요. 자, 안전하고 위상적인 시설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 당시 때 18세기 때 엄청나게 불결했을 거 아니에요. 쥐새끼 나오고 그쵸? 남녀 막 혼고 생활하고 똥오줌 막 싸고 그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개전 장소가 되어야 한다. 무차별 홍보 수용, 그 다음에 과다 수용은 가급적이면 피하자는 거죠. 피하자. 그 다음에 야간에는 각 죄수를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최초로 독고제를 주장했었던 사람 존 하워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독고제 주장한 사람 존 하워드. 그리고
연령별, 성별에 따라서 분리 수용해야 된다. 체감과 통풍이 잘 되는 구금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고 노동 조건을 개선시켜야 한다. 자, 정역을 부과해야 된다. 노동을 찬성했습니다. 이 사람. 가장 중요한 거 독거제 찬성. 자, 밑에 보시면 홍거제 하면 틀려요. 근데 평가를 보시게 되면 뭐 이건 읽어보시고요. 실험이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형벌개혁에는 하등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됐습니다. 앞에 중에서 학자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백가리아하고 벤담 그 두 사람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